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제가 요즘에 세종시에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전해드리면서 요즘에 약간 다주택자주 분들, 투자자분들과 이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어떠한 부분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지, 어떠한 부분에 투자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주택자분들은 어떠한 마인드로 요즘에 투자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주택자가 될 수 있었던지, 그 다음에 주택을 매수할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야기들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하나하나 조금씩 나누다 보고, 또 요즘에 제가 독서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책들을 계속 읽다가 보니까 책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책에서 저자가 말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이렇게 취합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8가지, 7가지 정도를 조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과연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습관을 가지고서 그게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방향,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제가 조금 자료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제 채널 끝까지 지켜보시고요. 꼭 이 안내해드리는 마인드만큼은요, 내가 들고 가서 부동산 투자하시고 실거주 하시고 하시는데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제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요.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앞으로 저한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셔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좋은 이야기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부동산으로 돈 버는 습관, 과연 부동산을 투자해보셨던 분들은요,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서 부동산 투자를 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 여기 해당이 되는 이야기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투자 물건을 놓쳤구나, 그렇게 판단되는 물건도 있고,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서 물건을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이렇게 안내를 좀 한번 해드려 볼 테니까 그게 공감이 가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과 그 다음에 읽었던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공감이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습관을 만들 때는요, 머릿속에 지들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어느 지역의 부동산이 어떨 거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예 모른다고 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은요,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지역을 방문할 때 도로, 주택의 형태 등 주변의 부동산들을 살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을 떠올리면 머릿속에 그 지역의 부동산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지역 부동산의 동향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는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잘 하시고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먼저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부동산 투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만에 국한을 두거나 한계를 두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흐름과 대세와 인구 거래량과 그 다음에 내가 차후에 이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갈지, 그 방향성에 따라서도요, 지역의 선택지를 넓힐 수도 있고 더 좁힐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시더라도 부동산 현황, 뒤에 움직이는 그 도로 여건, 주변의 부동산들을 계속 눈여겨보시면서 현장 하나하나를 돌아보신다 하시면 아마 부동산으로 돈 버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판단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정말로 진짜 이거는 부동산 소식에 귀를 열어셔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새로운 부동산 소식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들은요, 항상 흔하게 뉴스나 신문을 활용하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나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보여주기 때문에 뉴스와 신문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또는 부동산 서적, 단행본, 전문가들의 칼럼 등을 읽으며 지식을 얻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죠. 예전에 한참 부동산 공고 2019년도, 2020년도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고 다주택자이었었던 분들은요, 심지어는 퇴근하셔가지고 7시부터 9시까지는 부동산 관련된 유튜브들을 계속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식에 계속 귀를 기울이시고 열으셔야 되고요. 부동산 서적으로 지금 전문가들의 칼럼이나 서적을 가지고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지금은 부동산 서적을 제가 5가지 분야에 지금 10권씩 해서 제가 500권의 책을 읽으려고 도전을 하고 있는데, 요즘 재테크 카페라든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관련 서적 100권을 읽고서 투자를 시작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부동산 소식에 귀를 잘 기울이시고 부동산 서적, 단행본, 전문가들의 칼럼 등을 읽으면서 지식을 계속 얻고요. 그 지식으로 인해서 정보를 계속 습득하셨다가 좋은 소식지가 나오고 내가 투자 물량으로 괜찮겠다 판단되는 지역이 있으면 그때 당장 달려가서 계약을 하시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방향성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대출을 과하게 받지 않는다입니다. 부동산 투자 고수들은요, 대출을 이용하지만, 물론 대출을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하지만 투자 부동산의 가격이 50에서 60%를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받지 않습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대출의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고 적절한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변수들을 분석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가지고서 대출을 과하게 받아 쓴 분들도 계시고, 요즘에 영끌족이나 이렇게 당연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현재 금리 인상과 가격 하락 시장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어려우실 텐데요. 이러한 상황들은요, 분명히 그대로 맞으시면 안 되고요. 상환할 수 있거나 가격 하락에서 내가 대출 이자와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정말로 부동산 투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게 되신다 하면은 그 고수들,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고수들의 방법과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또 과도하게 하셨다 하시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분명히 답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로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신다고 하시면 이 흐름과 이 하락시장과 이 금리 고금리 시대를 무사히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의 투자를 하실 때는 50% 내지 60%의 대출을 초과하지 않고 투자를 하시고,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항상 하셔야 될 게, 전세금이 하락했을 때, 전세가 하락을 했을 때 그 하락 자금을 내가 어떻게 상환을 하고 어떻게 정리를 해줄지에 대한 고민, 그것까지를 고민을 하시고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고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 방을 노리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조금 그렇고요. 이 부동산은요, 장기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간에 2년 만에 3년 만에 수익이 몇 배가 늘어나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은 위험하다고 한참 아시죠? 증권가에서 설명을 했던 이야기고, 부동산 투자도 그렇습니다. 모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능숙한 사람들은 모든 자금을 투자해 한 방에 큰 수익을 얻고 투자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자신이 원하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많이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지 한 방을 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큐에 한 방에 이거를 딱 지급을 했다고 해서 이게 2년 만에 몇 배의 수익이 창출이 돼서 나한테 많은 수익을 돌아올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수익의 맥심은 굉장히 최소 단위로 만드셔야 되고요. 원하는 수익률을 내는 기준을 잡아 놓으시고, 이 수익률이 나면은요, 과감하게 던지고 과감하게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얼마였는데 그 수익률이 이 정도였는데 누구나 그거를 판단을 하셔가지고서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이 지금 주변에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생겼잖아요. 그 수익률만큼이 나오면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 또 다른 투자 물건을 회수를 하는 그런 기준이라든가 나만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고요. 부동산 상품은 한 방에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장기 투자 상품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앞으로의 경제 흐름과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자 시장을 노려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 한 방을 노리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품이라는 거를 조금 더 계획을 세우시고요. 공부를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집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우물쭈물 하세요. 지금 더 빠질 것 같다? 더 올라갈 것 같다? 더 빠질 것 같다? 매도들은 당연히 더 올라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매수들은요,
더 빠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도 정답은 없습니다. 지역마다 그 현장마다 그 특징이 다 틀리기 때문에 모든 가격의 정책, 그 다음에 경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수시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제대로 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세종이 하락시장으로 인해서 가격이 더 많이 하락을 했고, 그 하락된 이유는 누구나 보겠지만 갑자기 급등한 가격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서 잡고 있다가 하면은 바로 하락장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의 고수들은 신속하게 시장 상황을 파악해서 행동으로 바로 옮깁니다. 매도자분들 예전에 얼마였지만 지금 가격이 더 빠질 것 같아요. 그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면은 어느 순간에 이 매수가 어느 선에서 금액을 얘기를 하면 그냥 과감하게 베팅을 하시고요. 던지시고, 그러고 나서 다른 투자처로 찾아서 수익을 더 발생을 시킬 수 있을 거라는 딱 그 전제를 만드시는 게 좋은 거지. 이게 지금 막 손님이 산다고 하면 매도자들은 내가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닌가 고민을 참 많이 하시고, 매수자들은 내가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닌가 그렇게 고민들을 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요, 매도와 매수 사이는요, 어느 누구도 만족하는 케이스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적정선, 어느 선에서 딱 진행을 할 수 있겠다 판단을 하면은 매도들은 서운해진다 생각이 들면은 매매가 진행이 될 거고, 매수들은 내가 조금 더 비싸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만 계약서가 뽑아진다는 거 한 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상황이 파악이 됐으면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기셔야지 우물쭈물 하시면 안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합니다.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돼요. 무조건 사고 파는 것만으로는 능사가 아닙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다양한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할 때의 취득세,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보유를 내가 하고 있을 때 보유세 등 다양한 세액이 있는데요. 그 세금의 액수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된다고 하면 양도세를 내고 나면은 세금을 납부했을 때 금액으로 내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러한 것들을 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서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한 방법들을 공부해서 부동산 매도나 매입 또는 보유 시에 들어가는 금액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절세하는 방법과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공부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최소화 하시려고 할 때는요, 상담도 많이 받아보시고 많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절세하는 방법을 제대로 아시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 단지 내에서 부동산을 하시거나 그 지역에서 부동산 하신 분들 중에 유난히 눈에 띄시는 분이 있으실 거고요. 그 지역에서 부동산 경력이 오래됐고 그 현장에서 일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 사람만은 절세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러한 것들의 기준이 맞으시는 분들과 절세 방법으로 상담을 하시고 매입 매수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사시는 거에만 중점을 두시게 되면 나중에 매도 타이밍과 이거저거 사항들이 안 맞아서 세금으로 모든 수익을 다 날리는 상황을 여러분 많이 봤거든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절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보셨겠지만 부동산을 투자할 때, 그 다음에 습관으로 내가 부동산 투자할 때 어떠한 습관을, 어떠한 걸 주의해야 되고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제가 조금씩을 안내를 해드렸으니까요. 이러한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를 가지고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할지,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들어가는 세금, 보유했을 때의 세금, 양도했을 때의 세금, 이러한 것들을 좀 보시고 항상 부동산 정보에 귀를 기울여 놓으시고요. 지금같이 시장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거래량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가격이 빠졌다고 해서 부동산 공부를 게을리 하시게 되면 나중에 호황장이 올 때는 그 공부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 시장을 모두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시고 항상 임장 다니시고 항상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어느 타이밍에 부동산에 투자를 할지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전국의 지역마다 어느 타이밍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느 상황에 내가 이거를 들고 들어가야 될지, 이 금액 선이면 적정할까, 이러한 것들은요 현장마다 상황
상황마다 다 틀리지 전국에서 가격이 빠졌다고 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가격이 빠지는 건 아니고요. 전국의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지역마다 상황마다 특징이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혹시 다양한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요. 저희 몽땅 부동산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은 솔루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